이찬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외에서 이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공연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한 가지 이름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바로 KBS입니다. 왜 이찬원의 해외 이야기가 커질 때마다 KBS가 함께 거론되는 걸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정이나 계약 구조가 있는 걸까?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방송과 해외 인기만 보이지만 실제로 가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줄의 일정 조건, 단 한 번의 공연 선택, 단 한 번의 타이밍, 이것이 수천 명의 팬과 수억 원 규모의 기회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지금 더 큰 세계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팬들이 이찬원과 KBS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서부터 예상과 다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찬원과 KBS 사이에 특정한 갈등이 있다거나 특정 수익 배분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실제 갈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왜 팬들은 KBS와 이찬원의 관계로 궁금해할까요? 답은 어쩌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찬원의 몸집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 활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팬덤과 해외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기 가수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이찬원이 국내 방송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특히 KBS처럼 전국적인 영향력이 큰 방송 플랫폼은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높은 인지도를 만드는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면 친숙함이 생깁니다. 신뢰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팬도 유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뜻밖의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방송 일정이 촘촘해질수록 해외 활동을 위한 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날 국내 촬영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공연 하루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해외 공연은 하루짜리 일정이 아닙니다. 출국해야 합니다. 장비를 옮겨야 합니다. 리허설도 해야 합니다. 현지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미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일본 한 도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연결한다면 일정은 더 길어집니다. 미국이라면 이동 시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긴 동선 한가운데 국내 방송 일정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연 하나가 아니라 투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왜 우리 도시에는 안 오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유는 팬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정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에게 가장 비싼 것은 높은 출연료가 아니라 놓쳐버린 해외 공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선택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기 가수에게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르는 곳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은 줄어듭니다. 방송, 행사, 광고, 공연, 촬영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일정표는 가득 차는데 정작 가장 큰 기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 가수에게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특히 이찬원처럼 방송 활동과 공연 활동을 동시에 활발하게 이어가는 가수라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KBS가 이찬원의 해외 활동을 제한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제한 여부가 아닙니다. 방송 일정과 글로벌 활동이 동시에 커질 때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이해하면 KBS라는 이름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돈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공연장의 크기입니다. 사람들은 전석 매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매진은 분명 강력한 인기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2,000석 공연장 매진과 5,000석 공연장 매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티켓 가격이 같다면 매출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굿즈, VIP 패키지, 팬미팅, 포토 이벤트까지 붙으면 차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매진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공연장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제작이 함께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공연장을 선택할 때 좌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 조명이 잘 들어가는가, 음영 장비를 연결하기 쉬운가, 방송 송출이 가능한가, 스태프 이동이 평한가, 이런 요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는 최적의 장소지만 공연 수익 측면에서는 더 큰 공연장을 포기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송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팬들이 놓치기 쉬운 세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가 매출입니다. 해외 공연에서 팬들은 티켓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공식 굿즈를 삽니다. 응원봉을 삽니다. 기념 포토카드를 삽니다. 공연 도시 한정 상품이 있다면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VIP 패키지가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운드 체크 관람, 특별 좌석, 기념 촬영 같은 상품이 붙으면 공연 한 번의 수익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성도가 높은 팬덤을 가진 가수일수록 이런 부가 매출은 중요합니다. 이찬원처럼 팬들의 응집력이 강한 가수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송 콘텐츠와 공연 관리가 복잡하게 얽힌다면 상품 구성이나 촬영, 초상권 사용에 여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팬은 넘치는데 수익으로 연결할 통로가 충분히 열리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는 폭발하는데 돈은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수익 배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찬원과 큐거네티 사이에 특정 비율의 수익 배분 계약이 존재한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BS가 몇 %를 가져간다는 식의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일반적인 공연 구조를 보면 하나의 공연 수익에는 수많은 주체가 연결됩니다. 기획사, 공연 제작사, 현지 프로모터, 공연장, 스텝, 장비업체, 이동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매출이 크다고 해서 그 돈이 그대로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천 장의 티켓이 팔렸다고 해보겠습니다. 팬들은 티켓 가격에 좌석 수를 곱합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찬원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에서 공연장 대관료가 빠집니다. 무대 제작비도 빠집니다. 음향, 조명, 경호, 현지 인력, 홍보 비용이 빠집니다. 해외라면 항공료와 숙박비도 들어갑니다. 장비, 운송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공연장이 커지면 무대 규모도 커지고 스태프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총 매출과 순수익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공연 규모가 커진다고 수익률까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 늘어나면 이동 비용도 늘어납니다. 공연을 한 도시에서 끝내는 것과 새 도시를 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항공권이 늘어납니다. 호텔 숙박도 늘어납니다. 스텝 체류 기간도 길어집니다. 공연 하루가 취소되면 이미 사용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어는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일정 설계의 싸움입니다. 어느 도시를 먼저 가는지, 공연을 며칠 간격으로 잡는지, 공연장을 얼마나 크게 잡는지, 이런 작은 결정이 전체 수익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국내 방송 일정이 그 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다면 투어 효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KBS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KBS와 같은 대형 방송사는 분명 엄청난 장점을 제공합니다. 2,000원을 모르는 시청자에게도 얼굴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한 번의 좋은 무대가 새로운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능 출연이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활동을 단순히 손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이 2,000원의 팬층을 넓히는 강력한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팬을 만드는 단계와 만들어진 팬을 해외 시장에서 수익화하는 단계는 같은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야 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미 팬이 충분히 많아졌다면 이제는 그 팬들을 실제 공연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2,000원 영상이 갑자기 화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연을 발표하고 팬 이벤트를 열고 현지 콘텐츠를 공개하면 반응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기다린 뒤 공연을 잡는다면 같은 열기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글로벌 팬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타이밍이 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독립성이 높은 가수와 그렇지 않은 가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아티스트는 특정 도시에서 반응이 폭발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좌석을 늘립니다. 추가 공연을 엽니다. 다른 도시를 추가합니다. VIP 상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방송, 제작, 기획 등 여러 주체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른 결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덤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송을 줄여야 할까요? 오히려 답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과 해외 투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KBS에서 좋은 무대가 방송됩니다. 그 영상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퍼집니다. 곧따로 일본이나 대만 공연 소식이 발표됩니다. 공연이 매진됩니다. 현지 팬들의 영상이 다시 온라인에 퍼집니다. 그 반응이 국내 방송에서도 다시 스포크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과 해외 활동이 서로 밀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KBS는 2,000원의 해외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진출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계약과 일정의 유연성입니다. 계약서 한 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기 가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우선권 한 줄이 해외 공연 가능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연 승인 절차 한 줄이 해외 진출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권 한 줄이
굿즈와 영상 판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연장 선택권 역시 중요합니다. 결국 계약은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를 정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누가 결정하는지, 팬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자신의 이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누가 관리하는지를 정하는 설계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커질수록 계약도 더 중요해집니다. 이찬원의 해외 팬덤이 지금보다 2배, 3배 커진다면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일본에서 팬이 급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만에서도 반응이 커집니다.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찬원이 유명하다가 아닙니다. 이미 유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을 얼마나 빠르게 공연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 얼마나 큰 공연장을 잡느냐, 몇 회 공연하느냐, 굿즈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하느냐, 이런 선택이 실제 수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을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찬원의 활동에서 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KBS와 이찬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해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훨씬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이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스타를 만들고 팬덤이 그 스타를 세계로 움직입니다. 유튜브 한 영상이 해외 팬을 만들고 짧은 무대 클립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방송에 몇 번 나왔는지만으로 가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팬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 팬들이 실제 티켓을 얼마나 구매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이찬원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팬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수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 일본 공연은 안 하나요? 왜 우리 지역에는 안 오나요? 왜 더 큰 공연장에서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팬덤이 커지면서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을 사고, 굿즈를 사고, 여행까지 가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가수 한 명의 해외 가치가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앞으로 해외 공연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연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 여러 시장으로 일정이 넓어지는지 역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활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해외 움직임이 커진다면 방송과 글로벌 투어가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팬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공연 일정이 크게 확장되지 않는다면 팬들은 다시 물을 것입니다. 왜 지금 가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일정 구조와 계약 문제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찬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팬덤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확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방송은 팬을 만듭니다. 팬덤은 시장을 만듭니다. 공연은 그 시장을 실제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 숫자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가수의 커리어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위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일정에서 조금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찬원의 KBS 출연 소식을 볼 때 단순히 오늘도 방송에 나온다 하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송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해외 공연 발표가 붙는지, 팬미팅이 확대되는지, 공연장 규모가 커지는지,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방송과 해외 활동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팬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2,000원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2,000원과 KBS의 실제 계약 내용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범위 밖에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익 배분 비율이나 해외 공연 제한이 존재한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면 사실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00원의 해외 인기가 커질수록 방송 일정과 글로벌 활동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2,000원과 KBS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답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원의 해외 팬덤이 계속 커지고 공연장이 더 커지는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선택들이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방송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해외 공연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어느 시장을 먼저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 선택이 2,000원의 다음 전성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처럼 보입니다. 박수도 큽니다. 환호도 뜨겁습니다. 매진 기사도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무대가 끝난 뒤 시작됩니다. 어떤 공연을 선택했는가? 어떤 공연을 포기했는가? 어떤 도시를 먼저 갔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누가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숫자가 2,000원의 글로벌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남겨봅니다. 2,000원에게 KBS는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무대로 더 크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조율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요?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0원의 해외 인기가 커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해외 일정 하나, 더 커진 공연장 하나가 발표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해했던 답의 일부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